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눌변이고 더군다나 오늘 또 난제연구소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석학들이 앞쪽에서 발표를 해서 참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가 그 연구하고 있는 비트벡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 분야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먼저 P-typical 비트벡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년 뒤에 이제 이거의 일반화인 빅 비트벡터가 이렇게 컨스트럭트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비트벡터들의 일반화인 빗 번사이드링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30년도에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당시에 최고 그 정수론자의 한 명이었던 헬무트 하세 교수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 팀에는 아주 뛰어난 두 명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에른스트 비트하고 그 다음에 타이츠 뮬러하고. 네,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로컬 필드였습니다. 로컬 필드의 연구에서 특히 로컬 필드의 밸류에이션 링들을 어떻게 컨스트럭트 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피진 정수한, 그렇죠? 피진 정수한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그런 링들을 어떻게 하면 유니폼하게 펑토리얼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에른스트 비트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수론과 리대수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리대수를 공부를 했는데 제 박사학위의 연구 주제가 이분의 그 리대수 그 결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분의 어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헬무트 하세고 이분이 타이츠 뮬러입니다. 네. 특히 이 타이츠 뮬러가 이 헬무트 하세의 학생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한 30년 동안 살았는데 죽기 전에 6년 동안 35편 정도의 논문을 썼다고 해요. 또 아주 이제 갈로아나 아벨처럼 천재였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나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유태계 교수들의 수업도 방해하고 결국에는 그 나치당에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좀 네, 그래서 먼저 비트벡터의 정의를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비트벡터는 뭐냐면 커뮤터티브 링이 있을 때 커뮤터티브 링의 인피니트 시퀀스입니다. 인피니트 시퀀스. 이 비트벡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 피진 정수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피진 정수가 P에 대한 이런 몇 급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몰 파워 시리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리즈를 편하게 다룰 수 있을까? 가장 나이브한 생각이 P를 다 떼내고 그냥 앞에 있는 개수들만 쓰면 벡터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벡터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진 정수를 비트 벡터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 있을까? 근데 물론 가장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개수들만 따서 이렇게 시퀀스로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집합적으로 보면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링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보면,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대응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p-1 더하기 p-1은, 그렇죠. p-2 더하기 p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킨다면, p-1은 p-1, 0, 0, 0, 0, 이런 좌표가 될 거예요. 벡터가. 그래서 p-1, 0, 0, 0, 0, 이 벡터 더하기 p-1, 0, 0, 0, 0 하면은 이쪽에 p-2가 되고 여기 p의 개수가 1이니까 1이 되겠죠. 나머지는 0, 0, 0. 뭐 이런 식으로 덧셈을 정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정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네.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벡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규칙이 있을까? 룰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대응을 줘야 이제 링 스트럭처를 보존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피진정수와 피헤딩 넘버에 대해서 정의만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Q의 P놈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P놈이라는 것은 X에 들어있는 P파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1/P 파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3승, 3의 마이너스 4승. 거기에서 2놈이 얼마냐 하면 그 2만 들여다보는 거죠. 2의 3승이 들어있으니까 그쵸, 2의 3승분의 1. 그 3놈을 보면 3만 보면 되니까 3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이니까 3의 4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놈이 되고 저희가 매트릭을 하나 인듀스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매트릭이 컴플리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리수에서 실수로 가듯이 코시 시퀀스를 이용해서 Q를 컴플리션 시키면 네, QP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QP는 Q의 컴플리션이고요. G를 컴플리션 시킨 걸 이제 GP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헤딩 인테저고 이게 피헤딩 넘버예요. 네. 그래서 이제 QP는 P에 대해서 로랑 시리즈들의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GP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P에 대한 이제 파워 시리즈들로 나타난다는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는 QP 안에서 크기가 P놈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고요. 여기 들여다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P파워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B0가 0이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P파워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1이 되겠고요. 이게 B0가 0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P파워는 하나 있죠. B1, P. 전부 P를 가지고 있으니까, P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1/P가 되겠죠. P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GP에 있는 원소들은 P놈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고요. QP는 GP의 코션 필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GP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GP는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GP는 컴플리트고요. 디스크릿 밸류에이션 링이고 특히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로컬 링인데 맥시멀 아이디얼이 P로 제너레이트 되고요. 네, 그리고 레지드 필드가 파이나이트 필드고요. 캐릭터리스틱이 P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레지드 필드는 캐릭터리스틱이 P고 그 다음에 GP는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죠.
좀 더 일반적으로 이 파이나이트 조건을 이제 퍼펙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드 필드가 퍼펙트예요. 그래서 퍼펙트 필드는 모든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이 세퍼러블인 익스텐션을 퍼펙트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릿 밸류에이션이란 건 이제 대수적으로 보면 PID고 로컬링인 걸 이제 디스크릿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세 가지 성질, GP가 갖는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그런 링들이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QP의 어떤 unramified extension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QPN을 QP의 unramified extension of degree n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unramified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서 보면 GP 안에서 P가 이제 프라임인데 보통 위쪽으로 올라가면 익스텐션에서는 이 P가 더 이상 프라임이 아닌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P가 올라가서도 그대로 프라임으로 이렇게 남을 때 이걸 unramified extens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때 자 OPN을 밸류에이션링이라고 할게요. 이거 QP가 아닌데 QPN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OPN을 QPN 중에서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걸 밸류에이션 링이라고 해요. 그럼 정확하게 이 링들이 아까 말한 세 가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Complete Discrete Valuation Ring of Characteristic Zero, 그 다음에 Maximal Ideal이 P로 제너레이트 되고요. 네, 마지막에 Residue Field가 퍼펙트이고 캐릭터리스틱이 P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핫셋팀, 특히 비트하고 타이츠 밀러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이 OPN을 컨스트럭트를 하고 싶은데 이 OPN이 그거의 레지드 필드로부터 이게 유니폼하게 컨스트럭트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레지드 필드인데 이런 링들은 그거의 레지드 필드로부터 펑토리얼한 방법으로 컨스트럭트 된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게 레지드 필드예요. 그래서 perfect field of characteristic P 이게 있으면 이런 필드에 어떤 펑터를 가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링들을 모두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GP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이런 세 가지 이런 링들을 컨스트럭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비트가 어프로치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 문제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냐면 먼저 xi들, yi들을 변수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비트가 이제 비트 폴리노미얼이란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wnx. 자, 이거는 summation pi, xi, b의 n-i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y와 pi를 정의를 할 건데 si는 뭐냐면요. 이제 이 x라는 벡터하고 y라는 벡터를 더할 거예요. 더하는데 그냥 안 더하고 이제 교묘하게 더할 건데 저희가 이 비트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이제 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식을 통해서 SI하고 PI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네. 첫 번째 식은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를 0부터 1, 2, 3, 4 쭉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저희가 귀납적인 방법으로 SI들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I도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먼저 I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P0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P0를 알면 P1을 이제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P1을 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귀납적으로 모든 PI들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S0, S1, P1, P0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S1을 보시면 S0는 X0 더하기 Y0 이게 쉽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S1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뒤에 텀 X0 더하기 Y0의 P승 이걸 바이노미얼 익스펜전 그러니까 이항전개 공식을 써서 요거를 이제 전부 전개를 하면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정수 개수를 갖는다는 걸 저희가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개수들이 이걸 X0의 P승 더하기 Y0의 P승을 빼고 나면 모두 P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P로 나누면 정확히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분수로 보이지만 개수가 전부 정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PI들도 그렇고요. 이 식에서 보면 SI나 PI들이 모두 정수개수를 갖는다는 걸 전혀 저희가 익스펙트 할 수 없는데 신기하게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전부 정수개수를 갖는 그런 다항식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비트가 증명한 게 저렇게 정의한 SN과 PN이 모두 정수개수를 갖는 다항식이다. 이걸 보인 거죠. 그래서 P-typical 비트링 펑터라는 건 뭐냐면, A가 이제 커뮤터티브 링입니다. 커뮤터티브 링에 WP라는 걸 액트를 하면 집합적으로 보면 인피니트 시퀀스들의 집합이에요. 인피니트 시퀀스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연산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덧셈, 곱셈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 덧셈은 뭘로? 앞에서 구한 SN이란 이런 다항식으로, 그 다음에 곱셈은 PN이란 다항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SN이 정수값을 갖기 때문에 정수계수 다항식이기 때문에 링 카테고리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수값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개수 중에 저 1/3가 나타났다 이러면 캐릭터리스틱이 3인 링에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개수가 정수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SN하고 PN을 이용해서 링 카테고리에서 정의된 펑터를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피즘은 어떻게 되냐면, 네. A에서 B로 가는 그런 링 호모피즘이 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그런 WP of F는 각각의 좌표들을 F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모피즘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링 오퍼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주면 저희가 펑터를 하나 얻게 되는데 이 WP를 이제 비트링 펑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비트하고 이제 타이츠 밀러가 보인 게 요약을 하면 저희가 WP라는 펑터를 앞서 소개한 바처럼 구할 수가 있는데 링 카테고리에서 링 카테고리로 가는 펑터가 있다. 그런데 이 펑터는 퍼펙트이고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필드가 있으면 그 필드를 어디로 보내주냐면 앞에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링으로 보내준다. 그렇죠? 퍼펙트이고 캐릭터리스틱이 P인 필드면 WP of K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링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링 A는 A의 레지드 필드예요. A의 레지드 필드에 WP를 액트해서
만든 링과 아이송하다. 이걸 비트하고 타이트밀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P of A에 속한 원소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P typical bit vector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WP of A를 P typical bit ring이라고 부르고, WP를 P typical bit ring 펑터라고 부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약간 그 표준적인 노테이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노테이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캐피탈라이즈 W에 P를 쓰지 않고 네. P는 그냥 없애버리고 네. 그냥 W로 쓰시고, 저거는 레벨이 파이널 레벨이 쓰는 노테이션. 예, 뭐 그 이해도 하는데 왜냐면 빅 비트 벡터를 그러니까 이거는 P 티피컬 버전이고요. 빅 비트 링 펑터를 할 때는 이제 이 P를 쓰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말씀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네네. 일반적으로 P 티피컬 할 때 그냥 W를 쓰고 네네네. P를 저 위치에 있는 I를 집어넣으면 이제 아이스 레벨을 네네, 보통 그렇게도 일반화되는 것 같아서. 네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별해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하면 요 WP라는 펑터가 Perfect Field of Characteristic Zero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링들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로 가는 원투원 커레스판던스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발표 시작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피에딕 인테저와 비트 벡터를 잘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슬라이드를 다시 이제 잘 만들었는데 오다가 USB에 넣었는데 USB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예전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게 있어서 했는데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쵸, 이 FP에 이제 WP를 이제 가한 거면 이제 인피니트 시퀀스들이 나오는데, 이 시퀀스를 GP에 이제 교묘하게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카이라는 걸 가지고 대응을 시키는데, 여기서 카이는 타이츠밀러 캐릭터예요. FP에서 GP로 가는 타이츠밀러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FP에 있는 원소들을 어떤 식으로 GP에 이렇게 보내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FP에 있는 넌지로 엘리멘트는 모두 P-1 루트 오브 유니티예요. 그걸 GP로 보내는데 GP에 대응하는 P-1 루트 오브 유니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GP 안에는 정확하게 P-1 루트 오브 유니티가 P-1개가 정확히 존재하고요. 그게 존재한다는 게 헨젤스 렘마에서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P-1은 프로베니우스 인버스를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지금 앞은 이제 어떤 프라임 P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이제 프라임 P하고 관련되지 않은 빅 비트 벡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하고 랭이 이제 서지 랭이 서로 이제 서신을 교환하면서 고안했다고 하고, 근데 논문으로 나온 건 이제 까띠아 논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김민영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왜 빅이냐 그랬더니 일단 이제 프라임하고 관련이 안 되니까 빅이다. 또 한 가지 의견은 그러니까 어떤 링의 비트 벡터를 취하면 사실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인피니트 시퀀스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니까 빅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이제 xi들하고 yi들을 변수라고 할게요. 비슷하게 비트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ummation dxt n over t. 근데 d가 이제 n의 디바이저들을 움직여요. 네. 그리고 똑같이 비슷하게 si들하고 pi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si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제 두 벡터의 합을 나타내고요. pi들은 두 개의 벡터의 곱을 나타냅니다. 네, 덧셈하고 곱셈을 어떻게 이 비트 폴리노미얼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이 경우에도 신기하게 구해보면 SN하고 PN이 정수계수를 갖는 이제 다항식이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가 펑터를 하나, 링 카테고리에서 정의된 펑터를 하나 저희가 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보면 이제 인피니트 시퀀스들의 이런 집합이고요. 덧셈은 SN으로, 곱셈은 PN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인덱스가 여기서는 1, 2, 3, 4 이렇게 나가고 있죠. 아까 P버전 할 때는 0, 1, 2, 3, 4 이런 식의 인덱스를 사용했고요. 사실 앞에 나오는 0, 1, 2, 3, 4는 이쪽에서 보면 뭐하고 대응되냐면요. P의 제로승, P의 원, P의 제곱, 그래서 P의 파워에 이렇게 대응이 돼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방식으로 링 카테고리에서 정의된 펑터를 하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터를 빅 비트링 펑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WP하고 W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그러면 사실 WP는 W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W의 코시션 펑터로 나타나요. 그래서 IP of A라는 걸로 이런 아이디얼로 코시션트를 하면 WP가 되는데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P의 I승, 좌표가 P의 I승이 아닌 그런 좌표들은 전부 무시하겠다는 거죠. 전부 0으로 두면 그러면 WA를 이렇게 이 아이디얼로 코시션트를 하면 정확하게 P 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도면 여러분이 좀 지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비트 벡터 그 이론을 할 때 여기 나온 링 오퍼레이션들이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랜스 밀러라고 하는 학자의 슬라이드를 제가 따왔는데요. 이런 비트 벡터 링 오퍼레이션들은 되게 복잡해서 사실 끔찍하다. 마치 이런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참 재밌는 그림이다 하고 저는 넘겼어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집이 이제 안양인데 안양에서 서강대로 가다 보면 이제 삼각지에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가는데 벽에 이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몇 달 동안 제가 못 봤습니다. 이 그림을. 근데 랜스 밀러가 그 발표자를 보고 이 그림이 그 그림이네. 근데 이 그림이 알고 봤더니 엄청 유명한 그림이었어요. 예? 저게 왜 유명한지 알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울프의 그림인데요. 네.
역대 역사상 경매된 가격 중에서 최고로 틀린 그림이네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깨졌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 뭐, 몇 백억대 막 그렇게 되는, 그런가 봐. 예. 이게 제목이 절규죠, 절규. 스크림. 네. 네. 참,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이게 걸려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WP하고 W 펑터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네. 그럼 WP를 잘 모아가지고 W 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디렉트성 같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인버스 리밋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컴포지션 해가지고. 좀 있으면 아마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관련 결과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소개한 비트 링들의 펀더멘탈 프로블렘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링이 있을 때 이 링 A에 WP하고 W를 이렇게 가하면 어떤 링들이 나오는지, 나오는 링들의 구조를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여라. 이게 이제 가장 펀더멘탈한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A가, 퍼펙트이고 캐릭터리스틱이 P면, 이제 WP of A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알죠.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링이에요. Complete Discrete Valuation Ring of Characteristic Zero. 그 다음에 로컬 링인데 맥시멀 아이들이 P로 제너레이트 되고 레지드 필드가 퍼펙트이고 캐릭터리스틱이 P인 그런 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른 링에 대해서는 이 링 스트럭처를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다른 링에 대해서는. 근데 거의 모르고 있다가 심지어는 정수일 때도 이제 몰랐었어요. 정수일 때도 그 링 스트럭처를 몰랐는데 80년대 초반에 돼서야 이제 이 링 스트럭처가 밝혀지게 됩니다. WP of Z하고 WZ하고. 네. 83년도에 저 로타하고 메트로폴리스, 특히 로타는 굉장히 유명한 조합론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WZ가, 특히 W of Z가 넥클리스 링하고 아이소모픽하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목걸이 환이죠. 네, 목걸이 반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안 했어야 되는 농담인데. 네, 목걸이 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합론 학자니까 이 넥클리스 목걸이가 갖는 조합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링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목걸이 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드레스하고 지베나이처가 이 넥클리스가 사실은 그룹 관점에서 보면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 G의 트랜지티브 G셋하고 같다. 그러니까 n개짜리 넥클리스, 길이가 n개짜리 넥클리스는 G마드 NG하고 이제 같다라는 거죠. 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관찰을 하고, 사실은 로타가 이렇게 발견한, 고안한 넥클리스 링이라는 게 사실은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 C의 번사이드 링하고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W of Z가 넥클리스 링하고 아이소모픽한데 넥클리스 링이 C의 번사이드 링하고 아이소모픽하니까 W of Z가 C의 번사이드 링하고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윌리엄 번사이드예요. 번사이드. 그래서 초기 군 이론을 이제 거의 확립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유명한 그 그룹 이론서를 하나 썼어요. The Theory of Finite Groups. 그래서 아마
이게 최초의 가장 그 유명한 그런 그룹 이론서였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이분이 어떤 철학을 제시를 했냐면, 군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군의 스트럭처를 알기 위해서는 군이 작용하는 집합, G셋이라고 하죠. G셋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 그런 이제 글을 적어 놓습니다. 이런 철학으로부터 저희가 말하는 현대의 representation theory, 표현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오브젝트를 보는 대신에 원래 오브젝트가 이제 작용하는 그런 집합들을 들여다봐서 원래 오브젝트를 이해하는 그런 표현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어떤 소설가를 예를 하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는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이렇게 투영이 돼 있으니까 소설을 봄으로써 원래 작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철학이죠. 네, 이분이 이제 프로비뉴스고요. 특히 이제 프로비뉴스는 캐릭터 시어리를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이제 번사이드링을 아까 소개를 했는데, 그룹 G가 있으면 그거의 번사이드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G셋들의 아이조모피즘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나이트 그룹의 번사이드링하고 다 달라요. 컴팩트 리그룹의 번사이드링, 또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의 번사이드링 조금씩은 다 다른데, 대충 말하면 이런 G셋들의 아이조모피즘 클래스로 이루어진 그런 링인데, 덧셈은 G셋 두 개가 있을 때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곱셈은 G셋 두 개의 카테전 프로덕트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얻어지는 링을 그 번사이드 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의 오브젝트의 그룹이 엑스라면 거기에서 코프로덕트를 덧셈으로 하고 프로덕트를 곱셈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항상 그게 존재하진 않고,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번사이드링을 저희가 새롭게, 컨스트럭트를 하고 싶은데, 그때 그 카테고리컬하게 컨스트럭트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코프로덕트가 존재하느냐, 프로덕트가 존재하느냐, 그 문제죠. 내추럴 퀘스천이 뭐냐면, WG가 이렇게 B of C, C하고 아이조모픽하다. 그런데 이 C는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을 가지고 와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룹의 번사이드링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그룹 G에 대응하는 이런 펑터가 있겠느냐. WG라는 펑터가 있어서 WG에 G를 가한 게 이거하고 아이조모픽하게 되는 이런 펑터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는 그냥 그룹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에지브레이크 그룹이나 이런 이거요? 예. 일반적인 그룹은 안 되고요. 예. 뒤쪽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갤러 익스텐션에서 나오는 그룹, 그런 그룹들. 그래서 비트윙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룹의 이론에서 이걸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비트 번사이드 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확장할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비트 폴리노미얼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트 폴리노미얼에서 보면요, 이게 비트 폴리노미얼이죠. 이걸 가지고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했는데, 먼저 여기 나오는 인덱스를 볼게요. n은 이제 자연수죠.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연수는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NG, 서브 그룹들의 이제 집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N을 나눈다. 이 릴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쵸. NG가 DG의 서브 그룹이다. 서브 그룹이 되려면, D가 N을 나눠야 되죠.
네, 그리고 n over d 이거는 인덱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가장 미묘한데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개수 d, 이 d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Gmod D라는 트랜지티브 G셋에서 G셋 중에서 NG 액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원소들의 개수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트 번사이징을 컨스트럭트를 하겠습니다. 90년대 말에 드레스하고 지베나이처에 의해서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룹은 이제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을 씁니다.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은 뭐냐면 파이나이트 그룹들의 인버스 리밋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갤로아 익스텐션에서 나오는 그룹들, 갤로아 그룹들, 이제 그런 그룹들이 이제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입니다. 파이나이트 경우 상관이 없나요? 네, 파이나이트도 포함하고 있고요. 토폴로지컬하게는 이게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토폴로지, 쿠를 토폴로지라고 하는 토폴로지를 줘서 이게 토폴로지컬 그룹으로 만드는데요. 토폴로지컬하게는 컴팩트 하우스드로프, 그 다음에 토털리 디스커넥티드 그룹으로 이제 캐릭터라이즈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셋으로 쓸 건 이제 C of G인데, 인덱스셋으로 쓸 것들은, 이 그룹의 오픈 서브 그룹들을 쓸 거예요. 그런데 오픈 서브 그룹들의 컨주거시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쓰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면 여기서 오픈 서브 그룹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에서 오픈 서브 그룹들은 파이나이트 인덱스를 가져요. 근데 인덱스가 정확하게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오픈 서브 그룹들을 씁니다. 그래서 오픈 서브 그룹들은 인덱스가 파이나이트예요. 이거 좀 이제 주제하고 떨어진 건데 그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이면 파이나이트 인덱스를 가지면 오픈이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프로파이나이트 그룹 시어리에서 파이나이트 인덱스를 가지면 오픈이냐, 오픈이면 파이나이트 인덱스를 갖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세르 컨젝처라고 하는데요. 세르 컨젝처가 하도 많지만 파이나이트 인덱스를 갖는데 언제 오픈이 되느냐, 만약 G가 finitely generated 되면 finitely generated 그룹은 정확하게 finite 인덱스가 오픈 서브 그룹이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한 2006년도 정도에 이제 증명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컨젝처였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x 벡터, y 벡터를 생각을 하고요. 네, 비슷하게 비트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인덱스가 들어갔죠. 인덱스가 들어가고, 여기는 트랜지티브 G셋 중에서 U 액션에 인베리언트한 원소들의 개수. 네. 이거는 컨주거시 클래스들이에요. U의 컨주거시 클래스, V의 컨주거시 클래스. 이 오더는 U가 V의 서브 컨주게이트다. 즉 U가 V의 어떤 컨주게이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비슷하게 S 폴리노미얼하고 P 폴리노미얼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죠. 역시 이 경우에도 S 폴리노미얼하고 P 폴리노미얼이 아주 신기하게도 정수개수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개수를 가지니까 저희가 이제 링 카테고리에서 정의된 펑터를 하나 저희가 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죠. 역시 인피니트 시퀀스들의 셋이고요.
덧셈은 S, 곱셈은 이렇게 P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모피즘도 역시 비슷하게 주고요. 네. 1989년도에 드레스하고 지벤아이처가 이제 이 펑터를 컨스트럭트를 하고 이 펑터에 정수 C를 액트한 정수 C에 이 펑터를 액트하면 이게 그룹 G의 번사이드링이 나옵니다. 이게 번사이드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W하고 W에 대응되는 이 그룹은 뭐냐? 이 W하고 대응되는 그룹은 저희가 C-로 썼는데 C-는 뭐냐면 인피니트 사이클릭 그룹 C의 프로파이나이트 컴플리션이에요. W에 대응되는 그룹은 C-입니다. C의 프로파이나이트 컴플리션. 그러면 WP에 대응되는 그런 그룹은 뭐냐? 이거는 C의 프로피 컴플리션입니다.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이 비트 번사이드링 펑터가 W하고 WP의 이제 그룹의 입장에서 본 일반화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제가 관심을 갖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컴포지션 컨젝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003년도에 UCLA의 랜스트라 교수님이 제기를 했던 컨젝처인데 G하고 H가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이에요. 특히 그 오더가 서로 코프라임입니다. 오더가 코프라임인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이 있으면 G하고 H의 주액섬에 대응되는 이 비트 번사이드링 펑터는 G의 번사이드링 비트링 펑터 합성 H의 비트 번사이드링 펑터 이 합성으로 나타난다. 합성으로 쪼개진다. 이런 이제 가설을 제기를 했고요. 프로파이널 그룹의 오더를 이렇게 렐러티브 프라임하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거 설명을 했어야 되는구나.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이 일반적으로 인피니트 그룹인데요. 인피니트 그룹인데 이 프로파이나이트 그룹은 오더를 저희가 포멀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포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심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P1에 뭐 A1, P2에 A2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프라임들이 다 나타나고요. 위에 모든 엑스포넌트들이 나타나고 엑스포넌트가 인피니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피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파이널 레벨에서 프라임 디바이저가 커먼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이런 숫자들을 이제 슈퍼 내추럴 넘버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네. G하고 H가 이제 아벨리언 프로파이나이트 경우에는 이제 이 컨젝처가 사실이다. 이제 이걸 2009년도에 증명을 했고요. 나머지 경우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쪽이 아벨리언이고 한쪽이 다 헤드럴 그룹인 경우까지는 했는데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주액섬이 합성으로 쪼개진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벨리언 경우에는 저희가 서브그룹들의 구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아는데 논 아벨리언 케이스에서는 사실 그렇게 알려진 그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서브그룹들의 구조, 얼마나 많은 서브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예요. 다이헤드로인 경우에는 서브그룹들의 구조를 저희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 나머지 경우는 아직 스틸 오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데포메이션. 네. 네. 이거는, 네. WG를 저희가 이제 얻었는데, WG를 얻을 때 비트 폴리노미얼을 저희가 이제 이용했는데, 그 비트 폴리노미얼에 약간 이게 모호한데, 어떤 Q라는 베어리어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Q 비트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S 폴리노미얼하고 P 폴리노미얼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개수를 갖냐면 GQ에서 이제 개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폴리노미얼들을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펑터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WGQ라고 썼는데요. 이 펑터는 GQ 엘지브라에서 이제 링 카테고리로 가는 펑터가 됩니다. 네. 이게 데포메이션이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Q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Q를 가지고 이런 펑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Q 대신에 뭐 1을 집어넣으면 어떤 펑터가 나오겠느냐? Q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WG가 나오고요. 뭐 0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임의의 정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대신에 임의의 정수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WG of M이라는 펑터도 구할 수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M이 Q가 M으로 갔기 때문에 Q가 M으로 가면 이 WGM은 링 카테고리에서 링 카테고리로 가는 펑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임의의 폴리노미얼 G of Q가 있을 때, 이 G of Q에 대응하는 이런 펑터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WG of GQ. 그래서 GQ 엘지브라에서 링 카테고리로 가는 이런 펑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morphism problems. 네. 정수에 WG라는 펑터를 이렇게 가하면 이게 번사이드 링하고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정수 말고 다른 링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 아이소모피즘을 이제 확장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여기에 임의의 링을 집어넣어서 WG of A를 생각하면 사실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거의 모르고요. 정수인 경우에는 아는데, 그러면 어떤 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스페셜 램다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링 카테고리에서는 이 아이소모피즘이 이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G 대신에 스페셜 램다링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쪽에 뭐가 나오는지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뭐가 되냐면 G 대신에 스페셜 램다링이라고 하는 링을 집어넣으면 이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번사이드 링의 모디파이드 버전이 나와요. 모디파이드 번사이드 링스. 네. 네. 그리고 여기 스페셜 람다링이라고 했는데, 이제 스페셜 람다링은 그로센딕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여기 나온 램다는 그 익스티리어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티리어 파워 오퍼레이션을 갖는 그런 링입니다. 그런 특별한 링인데, 이 링이 재밌는 건 이제 그 알지브레이크 콤비네토릭스에서 나오는 시메트릭 펑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시메트릭 펑션의 그 링 오브 시메트릭 펑션이 제너레이터 하나로
제너레이트 하나로 제너레이트 되는 프리 스페셜 람다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스페셜 람다링은 시메트릭 펑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대수적인 조합론하고도.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학생들하고 풀고 있는 문제인데요. 파이나이트 그룹의 경우에 번사이 드링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번사이 드링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나이트 그룹이 있으면 그거에 이제 퓨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퓨전 시스템은 이제 이 그룹을 이제 로컬하게 보는 거예요. 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 파이나이트 그룹이 있으면 이제 퓨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퓨전 시스템의 번사이 드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가 됐어요. 근데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정의한 것처럼, 그쵸, 어떤 카테고리컬 센스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코프로덕트하고 프로덕트가 있다. 코프로덕트를 덧셈으로, 프로덕트를 곱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퓨전 시스템에 번사이 드링이 있다. 이제 이런 번사이 드링도 있고, 그 다음에 더블 번사이 드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셋에 그룹이 보통 한쪽에서 작용하죠. 근데 양쪽에서 작용할 수도 있어요. left G셋, right G셋. 그래서 양쪽에서 액션이 있는 셋들을 바이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바이셋들의 아이조모피즘 클래스도 이루어진 그런 링들을 저희가 더블 번사이 드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어떤 제너럴라이즈 번사이 드링이라는 것도 있고, 뭐 크로스드 번사이 드링,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번사이 드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번사이 드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비트 번사이 드링이 있겠느냐, 비트 번사이 드링 펑터가 있겠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증명은 못했는데 이 두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을 아직은 하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센스에서 이제 이 코프로덕트하고 프로덕트를 다뤄야 되는데 그 경우에 모피즘의 개수를 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존재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미해결 문제고요. 네, 요약을 하면, 그쵸. 1930년대 정도에, 비트하고 타이처 밀러가 P-typical 비트링 펑터를 컨스트럭트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30년 뒤에, 비트하고 랑하고 까띠에가 이제 그거의 글로벌 버전인 빅 비트링 펑터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30년 뒤에, 드레스하고 지베나이처가 WP하고 W의 그룹 버전인 빗 번사이 드링 펑터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거의 Q 버전을 소개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빗 번사이 드링은 그룹하고 G셋하고 번사이 드링, 그래서 그룹의 이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물론 링 시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에리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자세히 몰라서. 네. 그리고 이쪽에 다루다 보면 프로덕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파일 컨젝처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수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 리얼지브라 부분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비트 그룹, 드럼 비트 컴플렉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